저는 지금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에서 지금 학과장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성심리연구소 또 한국노인상담센터 이렇게 센터장 맡고 있는데요. 지하철 타시면 뭐 1호선, 2호선, 3호선 쭉 있는데 그중에 달리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연령대 또 발달 단계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나잖아요. 그랬다가 점점 이렇게 손을 놓으면서 성장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 역할을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닐 때 이때는 부모들이 해야 될 관여의 수준이 아무래도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훈련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학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여도가 높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어도 아이들이 1에서 3세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심리 숙제, 그러니까 0에서 1세일 때 첫 번째 심리 숙제가 신뢰감이거든요. 내가 나를 보호해주는 이 보호자를 믿을만 할 때에는 이 세상도 믿을만 할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감을 안정적 부모가 제공을 하는 거고요. 1에서 3세가 되면 이때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심리 숙제가 자율감이에요. 그냥 뭐 젖만 주고 뭐 똥만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혼자 숟가락도 잡고 옷도 갈아입고 또 말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부모에게 약간 거리를 띄고 이 거리를 통해 가지고 나도 뭔가 혼자 할 수 있구나, 나 혼자 해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경험하는 그 과정이 자율감이거든요. 이런 자율감을 이제 넘어서면서 아이들은 점차 그 자율감을 확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부모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점점 넓혀간다면 이거는 관심이지 간섭이 아닌 거예요. 아이 스스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아이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아이가 일정 연령에 도달해서 유치원을 가거나 초등학교를 가거나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이렇게 가고 또 더 나이가 먹는다면 아이에게 뭔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작더라도 그 책임을 자꾸 성취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주는 부모라면 관여하지만 간섭하는 부모는 아니에요. 이렇게 기준을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들이 큰 착각입니다. 애들이 우리를 봐주는 거예요. 애들이 점점 머리가 커가면서 딱 보면은 애들이 머리가 커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또 이거 하시겠구만. 애들 금방 부모의 패턴을 알아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봐주고 그리고 져주는 거예요. 점점 애들이 우리를 져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정말 고마운 거죠. 나이 들어서 좀 져줬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실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모들이 전능감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100% 간섭이에요. 전능감이 아니라 질문감을 가져야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야, 너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냐? 야, 엄마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 아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 애들한테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바보스럽고 요새 김생민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stupid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안 stupid. 오히려 아이들의 답변이 정말 great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들에게 질문하는 부모는 간섭이 아니라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나오는 그 보석과 같은 답을 듣게 되면 거기에 현자들의 지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그럴 때 이 아이와 나 사이에 건강한 거리가 형성이 되는데 이 건강한 거리를 우리는 관심이라고 부르죠. 일단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막 나가기 시작하죠. 그럼 부모는 전문용어로 꼭지가 돕니다. 그야말로 뭐 뚜껑이 열리고요. 온몸에 말초 부위의 세포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아주 전율감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실제 처음엔 화가 나지만 그 다음 부모는 무력감을 느껴요. 내가 바보 같고 내가 이렇게 애를 키우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날 우습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애들은 다 잘 지내고 다른 부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러지? 이런 좌절감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분노하는 부모의 그 그림자만큼의 좌절감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애가 크잖아요? 크면 좀 냅둬야 돼요. 그게 부모도 사는 길이에요.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마치 숨쉬는 그 순간마다 발걸음이 뛰는 순간마다 모든 부모가 그 관여 속에 들어간다면 사실 부모가 먼저 죽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 현장에 아이를 자꾸 보내는데요. 막상 얘기를 하면 부모가 와야 되는 경우가 10중 8구예요. 아이들의 경우는 애들이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사춘기에 접어들어가서 간섭을 기쁘게 생각한다면 그 친구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들어가면 자아가 꽃을 피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마치 거대한 다 큰 그 민들레 포자가 자기 갈 길을 가기 위해서 확 떨어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 떨어짐의 고통이라는 건 부모에게도 만만치 않고 늘 틀 속에서 아이의 순종을 받던 익숙해진 길들여진 부모, 사실은 아이가 부모를 길들인 거거든요. 그랬다가 얘가 딱 상수였다가 딱 변수가 돼버리니까 부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사춘기 시기에 아이들의 반항과 만만치 않은 대응과 거기에 따른 경우에 따라서 뭐 덤비기도 하고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전 인류가 경험했고요. 그 옛날 그 간섭기, 깬석기 쓰던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시기에 이런 반항이 인류를 이만큼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걸음을 띄어서 달의 그 족적을 남긴 거거든요. 아이들의 그런 반항은 사실 기성세대로부터 다시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세대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건 밟히는 부모는 땅과 같아서 자국이 남으면 아파, 많이 아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웬만한 건 그냥 두셔야 돼요. 우리가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엘사가 노래를 부른다. Let it go, let it go 하고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냅둬 유잖아요. 냅둬. 그건 왜 그러냐? 스스로 그때의 분리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스스로 혼자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고민하는 그 아이들에게 사춘기 부모들의 역할은 뭐여야 되냐? 이론적으로 우리가 상담자라고 불러요. 상담자는 아이들 앞이 아니라 옆이나 뒤에서 아이들 그림자를 읽어주면서 너 무슨 일 있으면 이야기해. 엄마가 네 일이라면 제일 먼저 달려갈게. 이런 이야기를 기꺼이 던져주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왜 부모는 기다리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방황을 하더라도 옥상 올라가서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나를 계속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얘는 숨을 곳이 없는 겁니다. 얘가 숨고 자유롭게 있을 공간이 있어야 될 때고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머리가 큰다는 건 그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야. 나만의 영역이 점점 생겨나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되면 그야말로 나의 환경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부모는 아이가 다른 인류가 됐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이걸 통해서 아이를 다른 인류는 좀 두고 봐야 돼요.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전 인류이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뭐냐? 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I'll help you.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이런 선언. 이 세 가지를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상담자라고 하지만 제 표현으로 하자면 이걸 믿을 수 있는 1인이라고 해요. 이런 믿을 수 있는 1인이 있어야 그리고 믿고 좀 기다리고 조금 치사하고 더럽고 진짜 욕이 그냥 역대급으로 짬뽕 먹듯이 막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기다려 주어야 아이들도 알아요. 내 부모가 참아주는구나. 내 부모가 나를 기다려주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만큼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나랑 대적한다 그러면 이게 마치 에픽하이가 이번에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아이유랑 같이. 그게 뭐냐면 너와 내가 함께 한때 자석 같았다는 거는 한쪽이 등을 돌리면 남이 된다는 얘기다. 멀어진다는 얘기다. 이런 가사를 썼더라고요. 부모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한쪽이 정말 친밀한 자석같이 느껴졌지만 한쪽이 딱 돌아서면 완전히 아무리 가까이 가려도 갈 수 없는데 이건 가까이 갈 수 없는 게 아니라 건강한 인류가 되기 위한 자연스러운 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치사하고 더럽지만 조금 참아주셔야 돼요. 또 이런 참는 기간이 사춘기가 생각보다 깁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부모들과 함께 살아간 아이들의 사춘기는 훨씬 더 혹독하고 훨씬 더 길어요. 그 얘기는 뭐냐? 아이들의 사춘기가 혹독하고 길다는 얘기는 그 겨울의 시절이 부모들에게도 길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봄을 조금 기다리시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공간,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면 이때 아이들은 그때 봄처럼 더 빨리 부모들에게 돌아오게 될 거라서 우리들이 생각했던 걸 보면 내 애는 나보다 덜 속썩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나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하고 너무너무 어렵다 할 때에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정말 추천을 드려요. 고통을 그냥 견디는 건 바보입니다. 그래서 머리 아프면 두통약 먹고요. 또 배가 아프거나 뭐 너무 배가 더부룩하다 그러면 소화제도 먹잖아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적절히 요청할 줄 아는 것. 그건 역시 사춘기를 아이들도 부모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현명한 부모의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